독일에서 오늘 프랑크푸르트 모터쇼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세계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참 눈부신 미래 성장 산업으로 새롭게 이끌어가고 있는데 과연 어떤 트렌드가 보이는지 또 우리 한국 자동차 업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긴급 진단해 보겠습니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의 최근 트렌드를 한마디로 뭐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미래형 차, 다시 말하면은 친환경 차, 그리고 네. 자율주행 차 두 가지가 합쳐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히 많이 부각되는 게 친환경 차 중에서 전기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전기차 또 수소차? 그렇죠? 네, 그렇죠. 수소차도 이번에 모델 중에서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지만은 일본도 수소 연료전지차에 대한 기술이 노하우가 상당히 많이 쌓여져 있거든요. 예. 근데 역시 이제 독일 쪽에서도 이제 이 수소 연료전지차가 부각이 되면서 네. 수소 연료전지차도 수면 위로 올리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친환경차 삼총사 하면은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 연료전지차거든요. 네. 최근에 이 전기차 수소 연료전지차가 이 맞대결하는 이런 양상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전기를 쓰다가 화석연료를 쓰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완전히 전기로만 가는 거고. 네, 수소 연료전지차는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이 되면서 물만 나오고 역시 이제 에너지를 얻는 거니까 이 전기차와 더불어서 완전한 자동차 자체는 무공해 자동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뭐 세계 각국이 이제 화석연료를 쓰는 자동차는 생산을 안 하겠다 이런 식의 방향으로 막 나가고 있죠. 맞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요, 뭐 2025년, 2040년, 뭐 이렇게 여러 이 연도가 나오고 있지만은 자국 내에서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지하겠다 이런 선언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국내에서도 이런 준비를 지금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네. 또 각 이 자동차 글로벌 메이커들도 이 순수한 이 내연기관차는 앞으로는 만들어 판매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네. 친환경차의 판매 가속도, 개발 가속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 생각하실 때는 이 친환경차가 앞으로 전기차가 대세입니까? 수소차가 대세입니까? 뭐가 대세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어느 것이 이게 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궁극의 차,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소 연료전지차로 간다 이런 얘기는 거의 결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수소차가 이 차만 잘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수소를 편하고 경제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좀 미비돼 있고요. 예. 그런 반면에 전기자동차는 콘센트에서 이미 전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최근에 전기차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요. 수소 연료전지차는 그 다음 단계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내연기관차와 한 3, 40년 동안 치열하게 대결하는 양상이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전기차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랑 수소차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단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 가장 앞서 있는 게 유럽 쪽이 서둘러서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또 미국도 그렇고 또 최근에 일본은 원래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세계 최고 수준이었는데 또 도요타 같은 데는 전기차도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역시 자동차를 잘 만드는 국가가 전기차도 잘 만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소 연료전지차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양산 모델이 나온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현대차에서 먼저 나왔었죠. 또 기술 축적도 20년 이상 하면서 가장 노하우가 많이 쌓였는데 네. 5년 전에 일본 이제 도요타 미라이라든지 혼다가 가세가 되면서 예. 3파전으로 됐고요. 이번에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독일의 벤츠가 수소 연료전지차를 전시를 하면서 또 하나의 그 경쟁 모델이 또 늘어났다. 그런 측면에서 수소 연료전지차가 앞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는 부분도 많아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트렌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수소 연료전지에서는 한국이 그래도 상당한 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노하우도 많이 있고요. 원천 예. 기술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산 모델에는 와 있지만 아직 개인용 판매는 안 되고 있고요. 예. 좀 더 인프라라든지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구입이 돼야지 개인용 판매가 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나 원천 기술 확보라든지 미래의 먹거리 측면에서는 우리가 뒤지지 않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강력한 대항마가 일본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네.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산학 연관 어떤 그런 융합적인 부분들이 좀 가미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우리 경쟁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선진국 대부에서는 2년에서 3년 정도 뒤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역시 이제 이 충전기라든지 국내 보급 대수가 올해 말 되면은 한 3만 대 정도가 되거든요. 예. 이것에 비해서는 우리가 아직 전체의 어떤 이 판매율도 적고 또 새로운 어떤 신차종에 대한 것들도 선진국 대비해서 좀 더 서둘리면 우리가 분명히 능력은 가지고 있는데 예. 융합적으로 못한다는 거죠. 예. 또 이미 중국도 10년 전부터 전기차로 지금 올인하고 있거든요. 어허. 그래서 버스라든지 이런 트럭이라든지 이런 쪽은 도리어 우리보다 앞서가는 게 있지 않냐라는 정도로 기술 격차도 좁아들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미래 먹거리 측면에서 전기차 같은 것을 좀 더 매진을 해야 되고요. 일단 국내에서 많이 판매돼서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입증이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숙제는 앞으로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친환경이라고 하는 한 분야고 또 한 분야가 자율주행차인데 네. 이 분야에서는 뭐 세계적 추세가 어떻고 우리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역시 이제 메이커들이 많이 앞장서 가고 있는데요. 뭐 테슬라도 상당히 앞서가 있고, 근데 아마 구글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네. 이미 하면 15년 동안 400만 킬로 이상 운행을 하면서 가장 노하우가 많고요. 또 애플이라든지 자동차 메이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차 개발에 뛰어든 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센서나 카메라, 각종 반도체, 또 이걸 움직이는 게 알고리즘이거든요. 네. 자동차를 누가 지배하느냐가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 중에서 선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다 자율주행차 개발에 매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역시 선진국 대비해서는 3년 정도 기술적으로 좀 뒤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아까 말씀드린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예. 업체라든지 연구소 또 학계 쪽 좀 매진을 해서 융합적인 또 미래의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움직이는 생활공간, 움직이는 가전제품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이 바로 중요한 시점이 바로 몇 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첨단 전기 전자 산업의 집약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맞습니다. 배터리라든지 예. 또 IT라든지 이 자동차가 인간이 만든 과학 집합체 중에서 가장 복잡한 3만 개의 부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이런 부분을 얼마큼 융합시켜주냐가 먹거리를 누가 먹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역시 자동차면은 양대 축 중에 하나로 경제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뒤쳐져도 안 되는 게 바로 자동차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우리 자동차 산업이 매우 어렵다. 뭐 단순히 중국의 무슨 사드 보복 탓이 아니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던데 그 네. 이유는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고비용 저생산 구조로 돼 있다는 거죠. 비용은 많이 지불하는데 생산량은 선진국 대비 30% 떨어지다 보니까 아하. 가격이나 품질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또 제3세계 진출이나 이런 것들도 새로운 시장 개척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국내에서 뭐 한국 GM 철수설이라든지 또 요새 많이 나오는 뭐 기아차 통상 임금 문제나 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노조 파업입니다. 예, 예. 이 노사 합의에 대한 것들이 너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상태로 가면 속에서 암덩어리가 골마 터지는 거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노사 양측이 한 걸음 양보해서 이 상생 개념으로 가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 수준이나 기술력, 기술 투자 부분에서는 그래도 선진국 한 2, 3년 차이로 바짝바짝 가는데 주변 상황들이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주변 상황도 안 돼 있고요. 정부에서 좀 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더 잘해야 되거든요. 예. 부서도 좀 나눠져 있고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가 융합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융합적으로 가져야 되는데 예. 하나하나 배터리라든지 각각 보면은 세계 수준급인데 이거 모아놓으면은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어허.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단점이 뭐고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뭔지를 좀 정리를 해서 다시 매진을 해야 되는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위기가 있을 때 바로 기회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이 바로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였습니다.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최근에 전기차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요. 수소 연료전기차는 그 다음 단계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내연기관차와 한 3, 40년 동안 치열하게 대결하는 양상이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전기차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는 수소차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단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 가장 앞서 있는 게 유럽 쪽이 서둘러서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또 미국도 그렇고 또 최근에 일본은 원래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세계 최고 수준이었는데 또 도요타 같은 데는 전기차도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역시 자동차를 잘 만드는 국가가 전기차도 잘 만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소 연료전기차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양산 모델이 나온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현대차에서
예, 먼저 나왔었죠. 또 기술 축적도 20년 이상 하면서 가장 노하우가 많이 쌓였는데, 네. 5년 전에 일본 이제 도요타 미라이라든지 혼다가 가세가 되면서, 예. 3파전으로 됐고요. 이번에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독일의 벤츠가 수소 연료 전기차를 전시를 하면서 또 하나의 그 경쟁 모델이 또 늘어났다. 그런 측면에서 수소 연료 전기차가 앞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는 부분도 많아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트렌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수소 연료 전지에서는 한국이 그래도 상당한 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노하우도 많이 있고요. 원천 기술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산 모델에는 와 있지만 아직 개인용 판매는 안 되고 있고요. 좀 더 인프라라든지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구입이 돼야지 개인용 판매가 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나 원천 기술 확보라든지 미래의 먹거리 측면에서는 우리가 뒤지지 않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강력한 대항마가 일본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네.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산학 연관 어떤 그런 융합적인 부분들이 좀 가미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우리 경쟁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선진국 대부에서는 2년에서 3년 정도 뒤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역시 이제 이 충전기라든지 국내 보급 대수가 올해 말 되면은 한 3만 대 정도가 되거든요. 예. 이것에 비해서는 우리가 아직 전체의 어떤 이 판매율도 적고 또 새로운 어떤 신차종에 대한 것들도 선진국 대비해서 좀 더 서둘리면 우리가 분명히 능력은 가지고 있는데 예. 이 융합적으로 못 한다는 거죠. 예. 또 이미 중국도 10년 전부터 전기차로 지금 올인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버스라든지 이런 트럭이라든지 이런 쪽은 도리어 우리보다 앞서가는 게 있지 않냐라는 정도로 기술 격차도 좁아들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미래의 먹거리 측면에서 전기차 같은 것을 좀 더 매진을 해야 되고요. 일단 국내에서 많이 판매돼서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입증이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숙제는 앞으로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친환경이라고 하는 한 분야고 또 한데 전기차는 완전히 전기로만 가는 거고 네, 수소 연료 전지차는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이 되면서 물만 나오고 역시 이제 에너지를 얻는 거니까 이 전기차와 더불어서 완전한 자동차 자체는 무공해 자동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뭐 세계 각국이 이제 화석 연료를 쓰는 자동차는 생산을 안 하겠다 이런 식의 방향으로 막 나가고 있죠. 맞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요, 뭐 2025년, 2040년, 뭐 이렇게 여러 이 연도가 나오고 있지만은 자국 내에서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지하겠다 이런 선언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국내에서도 이런 준비를 지금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네. 또 각 이 자동차 글로벌 메이커들도 이 순수한 이 내연기관차는 앞으로는 만들어 판매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네. 친환경차의 판매 가속도, 개발 가속도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 생각하실 때는 이 친환경차가 앞으로 전기차가 대세입니까? 수소차가 대세입니까? 뭐가 대세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어느 것이 이게 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궁극의 차,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소 연료전지차로 간다 이런 얘기는 거의 결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수소차가 이 차만 잘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수소를 편하고 경제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지금 미비돼 있고요. 예. 그런 반면에 전기자동차는 콘센트에서 이미 전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독일에서 오늘 프랑크푸르트 모터쇼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세계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참 눈부신 미래 성장 산업으로 새롭게 이끌어가고 있는데 과연 어떤 트렌드가 보이는지 또 우리 한국 자동차 업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긴급 진단해 보겠습니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의 최근 트렌드를 한마디로 뭐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미래형 차, 다시 말하면은 친환경 차, 그리고 네. 자율주행차 두 가지가 합쳐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히 많이 부각되는 게 친환경 차 중에서 전기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전기차 또 수소차 그렇죠? 네, 그렇죠. 수소차도 이번에 모델 중에서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일본도 수소 연료전지차에 대한 기술이 노하우가 상당히 많이 쌓여져 있거든요. 예. 근데 역시 이제 독일 쪽에서도 이제 이 수소 연료전지차가 부각이 되면서 예. 수소 연료전지차도 수면 위로 올리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친환경차 삼총사 하면은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 연료전지차거든요. 예. 최근에 이 전기차 수소 연료전지차가 이 맞대결하는 이런 양상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전기를 쓰다가 화석연료를 쓰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야가 자율주행차인데 네. 이 분야에서는 뭐 세계적 추세가 어떻고 우리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역시 이제 메이커들이 많이 앞장서 가고 있는데요. 뭐 테슬라도 상당히 앞서가 있고, 근데 아마 구글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네. 이미 하면 15년 동안 400만 킬로 이상 운행을 하면서 가장 노하우가 많고요. 또 애플이라든지
자동차 메이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차 개발에 뛰어든 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센서나 카메라, 각종 반도체, 또 이걸 움직이는 게 알고리즘이거든요. 네. 자동차를 누가 지배하느냐가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 중에서 선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다 자율주행차 개발에 매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역시 선진국 대비해서는 3년 정도 기술적으로 좀 뒤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아까 말씀드린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예. 업체라든지 연구소 또 학계 쪽 좀 매진을 해서 융합적인 또 미래의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움직이는 생활공간, 움직이는 가전제품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이 바로 중요한 시점이 바로 몇 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첨단 전기 전자 산업의 집약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맞습니다. 배터리라든지 예. 또 IT라든지 이 자동차가 인간이 만든 과학 집합체 중에서 가장 복잡한 3만 개의 부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이런 부분을 얼마큼 융합시켜주냐가 먹거리를